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시각차가 있는데요. 먼저 기계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어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수 값을 사용합니다. 이진수로 코드 작성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기계어거든요. 근데 이진수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얘가 가장 컴퓨터가 이해하기 딱 좋은 언어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빠른 언어가 바로 기계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어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람이 약간은 기계어보다는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게 이제 어셈블리어거든요. 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d 뭐 그다음에 뭐 200 또 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번지와 300번지를 뭐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연산자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는 명령어가 단어형으로 제공되는 게 어셈블리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뭐 다양한 게 있어요. add, jump, 뭐 그다음 multiply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셈블리어가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답은 당연히 문제에서 나온 대로 보면 어셈블리 언어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어셈블리어보다 좀 더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셈블리어보다 더 쉽게 만든 게 C 언어나 자바 같은 게 있죠. 네, 자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에 일부 좀 약간 걸쳐 있는 언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데 가장 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가 C 언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인베디드 분야에서 이 C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전자제품 만들 때.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언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기계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시스템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보통 나누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드 개발 툴이라는 거, 코드 작성해서 번역하는 개발 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컴파일러가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맞죠? 예, 여기서 C 언어 컴파일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더. 자, 로더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일단 램에 적재가 돼야 되거든요. 예, 램으로 이 운영체제가 로드가 돼야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이상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것만 알고 계세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원래 대표적인 그 종류라고 불리는데, 얘가 이제 그 램에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거든요.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드라는 개념이 여기서 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통신 제어. 네,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거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네트워크, TCP/IP 아시죠? 네, 여기 이더넷.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죠? 네, 이런 거. 이게 TCP/IP 이렇게 네트워크 속성. 이런 프로그램이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문서 편집기라는 거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은 원래 같은 말로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알고 계세요? 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카카오톡, 응?
그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저 MS 오피스, 예, 이런 것들, 뭐 멜론, 뭐 음악 듣는 어플, 이런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53번. 다음 중 해석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석 언어. 자, 우리가 잠깐 좀 확대를 할게요. 해석 언어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LISP. 예, 리스프 언어. 얘가 이제 해석 언어입니다. 해석 언어. 예. 해석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가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이 있고요, 번역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번역은 아예 소스 코드를 통째로 번역하는 겁니다. 예, 그냥 소스 코드가 100줄이면 100줄, 200줄이면 200줄 한꺼번에 번역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찝어내거든요. 이게 번역이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씩 하는 겁니다. 한 문장씩 통역을 하는 걸 보통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인터프리터. 네, 좀 알고 계세요? 이게 인터프리터가 이 해석입니다. 그 번역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죠. 얘는 컴파일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컴파일러는 아예 통째로 번역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한 문장씩 통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뒤에 거 나머지 통역을 안 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이런 해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프 언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컴파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세요. 퉁쳐서. 자, 54번. 기계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계어는 아까 앞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일단은 그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컴퓨터가 가장 알아먹기 쉬운 게 이진수를 사용한 1과 0을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 이제 호환성이 없고 기계마다 언어가 다르죠. 네. 그 다음 이진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표현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호환성이 없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어를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다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원래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자레인지 기계는 제품이 30분 뭐 추가 단위도 있고, 뭐 1분 단위, 30초 단위로 추가하는 기능도 해동 기능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떤 전자레인지는 뭐 버튼이 30초짜리랑 1분짜리 추가 버튼이 없고 그냥 초 단위로만 추가할 수 있는 뭐 9버전 방식의 전자레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 장치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호환성이 전혀 없다 이거죠. 반드시 그 제품 모델에 맞는 것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이제 기계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 2번이 틀렸어요. 유지보수가 쉽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고장났는지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C언어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옳은 거. 자,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암기로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연산자의 역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나 나중에 정보 처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계속 등장을 하죠. 실기에서. 자,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오른쪽 마지막 연산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게 저기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이죠. 잘못 얘기했다. 오른쪽 마지막 연산자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죠, 연산자가. 그러니까 왼쪽부터니까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순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더하고 나서 대입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한다면 3이 되죠. 3을 왼쪽에 넘긴다 이 뜻이에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문법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i 더하기는 3 이러잖아요. 그럼 이걸 풀이하면은 원래 이렇게 돼요. i는 i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알고 계세요? 문법 구조상 이건 원래 같은 건데 어쨌든 덧셈을 하고 나서 얘를 더하고 그 결과를 왼쪽에 이렇게 저장시킨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같다 기호의 의미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ND 연산이죠. 네, AND 연산.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죠. A and B.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이진수 연산하는 겁니다. 이진수 값끼리 AND 연산하는 겁니다. 논리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네, 그렇게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qual 두 개를 사용하는데 equal 두 개짜리는 무슨 뜻이냐면 비교 연산자의 의미로 같다 기호입니다. 같은지를 비교한다. 네. 그래서 그 같다의 의미를 가져요. 얘가 이제 등호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같다 기호는 하나만 쓰는데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이거를 두 개짜리로 비교합니다. 같다 기호 연산 비교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시프트 연산입니다. 시프트 연산. 네, 일명 자리 이동, 밀어내기,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리를 왼쪽으로 이는 좌측 시프트예요. 네,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시프트 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덧셈 연산이죠. 가산. 그 다음 곱셈이죠. 네,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i 뿔뿔. 보통 많이 보는 게 i 뿔뿔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정보 처리 쪽 준비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겁니다. 1을 더해라 이 뜻이 맞아요. 원래 1을 더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i는 i 플러스 1 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네. 얘를 1을 더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둘 다 됩니다. 1을 더하라는 의미를 쓰일 때 더하기 두 개짜리를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기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표기법은요, 우리가 중위 처리를 합니다. 중위 처리. 중위 처리라고 하거든요. 중위 처리라는 게 이거예요. i 더하기 3. 이게 중위 처리예요. 만약에 얘를 전위 처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 처리라는 거는 연산자가 앞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플러스 i 3 이렇게 돼요. 네, 진짜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예 숫자로 하지 말까? 숫자로 하지 말고 예시를 바꾸죠.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고 할게요. 이게 중위 처리예요. 덧셈 연산이 가운데 있으니까 전위 처리하게 되면은 더하기 ab가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전위 처리예요. 이게 중위 처리고, 그 다음 후위 처리가 있거든요. 후위 처리는 이제 이렇게 되죠. ab 더하기, 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얘는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보기가 영어로 나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 단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위 처리가 이제 뭐냐면은 프리픽스입니다. 프리픽스. 앞에서 처리한다. 연산자가 앞에 위치에 있다고 해서 풀이라는 단어를 쓰죠. 앞전자니까. 그 다음에 중위 처리라는 게 이제 인픽스입니다. 인픽스. 가운데. 이 안에다가 넣는다. A와 B 안에다가 가운데다 배치한다. 그래서 인픽스고요.
후위 처리가 바로 포스트픽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 뜻까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돼요. 자, 57번. 인터럽트의 종류 중에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로서 보통 입출력의 수행, 기억장치의 할당 및 오퍼레이터와의 대화 등의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것은, 자,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이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의미를 좀 단어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슈퍼바이저 콜입니다. 단어를 좀 구분해서 띄어쓰기를 할게요.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감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왜 CCTV나 뭐 우리 보안 시설 같은 거 막 그 상가 건물에 많이 설치해 놓죠. 그런 것들이 일련의 그 작업이 다 슈퍼바이저에 해당되는 거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감시 호출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콜이라는 게 원래 호출한다, 부른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감시 호출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에서 설명한 걸 잘 읽어보시면 매칭이 돼요. 개발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터럽트를 걸어요. 네, 컴퓨터한테 잠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뭐 함수를 이용하든지 뭔가 하여튼 이런 슈퍼바이저 콜을 딱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시 호출을 딱 하는 순간 얘가 작업하던 걸 멈춥니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뭐 보통의 입출력 수행 작업이라든지 기억 장치의 할당, 그러니까 램을 얘기하는 거죠. 램의 공간에 어떠한 작업을 할당한다든지 연산자, 오퍼레이터라는 건 연산자 개념이거든요. 어떤 계산 작업을 하는 등의 대화 작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대표적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C 언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커맨드 창에서, 예?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서 어떤 명령어를 직접 프로그래머가 입력해야 동작을 하잖아요. 맞죠? 그럼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하고 있는 동안은 프로그램은 동작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죠. 예, 이런 어떤 뭔가 명령어를 내가 입력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바로 인터럽트가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다라고 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58번. C 언어에서 데이터 형식을 규정하는 서술자로서의 의미가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 1번이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나머진 다 맞아요. 예, 나머진 맞아요. 앞 글자 이걸 딴 겁니다. 예, 스트링 뭐 캐릭터의 C, 그다음 헥사데시멀의 X,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다 쓰는데 %D는 팔진수가 아니죠. 틀렸죠. %D는 얘는 데시멀입니다. 데시멀, 그래서 10진수라고 합니다. 10진수. 네, 10진수죠. 10진수. 데시멀. 0부터 9까지의 조합을 사용한 10진수 값이 바로 %D 포맷이 되겠습니다. 네, 옥탄은 원래 저 8진수를 하려면은 옥탄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5로 가야 돼요. 이게 8진수예요. 옥탈 값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59번. 운영체제를 기능에 분류할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또 튀어나왔죠. 감시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칭을 제가 해드릴게. 자,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윈도우즈 맨날 사용하잖아요. 윈도우즈 맞죠? 네, 윈도우즈 뭐 7 쓰시는 분도 있고 뭐 10 쓰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자, 이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감시 역할을 한다. 감시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기 생각하면 돼요. 방패. 원래 저 윈도우즈 보면은 디펜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방패가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윈도우즈 보안. 이 보안 어플이 이게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면 저 방패가 막 동작을 해가지고 이게 격리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이 막 이게 막 동작을 합니다. 예. 이게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파일 형태로 그 보관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에 이제 파일 형태로 보관이 되죠. 이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작업 제어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ESC 단축키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고 뜨죠. 이게 작업 제어입니다. 네. 한 방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 2, 4번은 다 맞고, 틀린 게 이제 3번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제어 파트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번. 프로세스 제어 블록의 포함 정보가 아닌 거. 자,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뭐 엑셀도 실행했고, 돋보기도 실행했고, 뭐 크롬 어플도 실행했고, 뭐 아프리카 어플도 막 실행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메뉴에도 프로세스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제어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정보가 아닌 거는 뭐냐, 그걸 찾으라 이 뜻입니다. 그럼 포함되는 정보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자, 포함되는 정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현재 뭐 프로세스가 얘는 지금 CPU를 몇 프로를 지금 잡아먹고 있고, 메모리는 지금 얼만큼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고, 디스크에서 지금 뭐 몇 메가바이트고, 네트워크는 현재 지금 몇 메가 속도로 돼 있고, GPU는 뭐 그래픽 사양을 얼마나 잡아먹고, 뭐 GPU 엔진이 뭐 지금 3D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게 막 프로필이 막 상태가 다 떠요. 예, 이 1번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고유식별자라고 돼 있죠. 고유식별자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 자체가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게 동시에 두 그룹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다 이름은 다 제각각이죠. 예. 원래 파일 자체가 이름이 중복이 안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일 실행하기 전에 보면. 그래서 이름이 중복되면은 이름을 강제로 뭐 넘버링 붙여가지고 2번, 3번, 4번, 뭐 새 폴더 1번, 새 폴더 2번 막 이런 식으로 뜨듯이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유식별자라는 개념이 원래 존재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는 어느 걸 먼저 처리할 건지 항상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크롬 어플도 실행돼 있고 엑셀도 실행돼 있으니까 이거 둘 다 같이 실행되는 거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운영체제는 이 중에 1등, 2등짜리를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네,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가 아닌 것은, 포함 정보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프로세스의 생성률 및 부재율. 네, 이거는 전혀 제어 블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61번 정보통신 개론입니다. 통신 과목 파트죠. 자, 랜의 구성 요소 중에서 브로드밴드 랜에서 모뎀 및 베이스밴드 랜에서 사용되는 송신 수신 기능과 같이 통신망의 모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은 뭐냐? 자, 일단 브로드밴드, 베이스밴드라는 말, 여러분 저 예전에 이거 저 CF 광고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해요. SK 통신사에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SK 브로드밴드 이런 CF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야.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광고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면 모를 수 있으나, 웬만한 통신사 광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 브로드밴드. 정말 유명한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어떤 통신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접속하기 위한 게 뭐냐,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그게 바로 MA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단어의 뜻을 나는 꼭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검색을 또 해봐야죠. 항상 모든 단어는 줄임말이다 보니까 좀 봐야 됩니다. MAU가 뭔지. 자, MAU. 그래서 뭐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나와요. MAU 해가지고 여기 뭐 나와 있네. 뭐 활성 이용자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있네. SK 브로드밴드. 이거 검색어가 이렇게 치면 나온다니까요. 네. MAU 활성 이용자 수, 여기 이용자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럼 MAU가 활성 이용자 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62번. 다음 중 모뎀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우리가 그 모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아까 61번 여기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모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모뎀이 가장 처음에 쓰였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 전화선이거든요. 전화선. 여러분 예전에 그 왜 전화선 그 두 가닥짜리 있잖아요. 선 두 가닥짜리.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도 사용하는 게 팩스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뎀이에요. 원래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당시에 그 PC 통신 하셨던 분들이 전화요금 과다 청구돼가지고 막 저기 예전에 막 혼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 추억이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팩스는 살아 있거든요. 이 전화선하고 얘 때문에 팩스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화선이 살아 있어요. 이게 모뎀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원래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뭐 변조하고 복조 기능이 있습니다. 변조, 복조. 원래 그 모뎀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보면은 이게 단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모듈레이션, 그 다음 플러스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이걸 합쳐서 모뎀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변조기, 복조기, 변조, 복조 둘 다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펄스를 이제 전송 신호로 변환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 네, 그런 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뎀을 당시 사용할 때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뭐 밖에 놀다 와야 뭐 한 저녁이나 야간쯤 되어야 다운로드가 다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느립니다. 네, 속도 제어가 실제 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언어 번역 및 인식은 이거는 저기죠. 컴파일러죠. 컴파일러. 네, 개발 툴에서 사용하는 거. 자, 63번.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말은 저기랑 같은 말입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온라인 시스템 그러면요, 이걸 실시간이랑 같은 말로 취급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온라인 그래도 되고 실시간 그래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자격증 시험 예약할 때. 네, 자격증 시험 장소 예약할 때 우리 실시간으로 예약하죠. 맞죠? 뭐 항공권 예매 이런 거 다 실시간이죠. 네, 이런 거 다 실시간이죠. 그래서 실시간에서 이제 그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온라인 시스템의 통신 제어 장치는 시간 분할 처리 방식을 뭐 사용한다. 시간 분할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일부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실시간이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 예약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보셨잖아요. 대기열. 이거 기억하시죠? 대기열 때문에 죽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기열이 내가 뭐 10,000번째다. 그러면 그 10,000번을 나는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게 초 단위로 그 초당 뭐 몇 명이 이렇게 처리되는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얘를 이제 쪼개서 동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실시간이라 그래도 대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원이 몰리면 당연히 시분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인원이 많이 몰리면 시간을 쪼개고 해서 조금씩 처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트래픽 과다 처리로 서버가 다운 먹죠.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막 콜센터에 막 항의 전화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번 그 산업기사 기사 예약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자, 2번 은행 업무 및 좌석 예약 등의 주류 응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단말 장치, 중앙 처리 장치, 통신 제어 장치, 통신회선 등으로 구성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큐넷 사이트 시험 예약하려면 당연히 컴퓨터가 있던지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중앙 처리 장치는 당연히 그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그 계산 작업을 처리할 CPU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뭐 와이파이 모드로 할 건지 LTE로 사용할 건지 뭔가 뭐 공유기가 뭐 붙더든지 뭔가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통신회선 무선이냐 유선이냐 뭐 그런 거 따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시분할 처리 방식과 실시간 처리 방식으로 나뉘는 거죠. 일괄 처리는 아니에요. 일괄 처리는 이제 저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 월말 뭐 급여 정산, 뭔가 뭐 일정 양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일괄 처리지. 이거는 온라인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64번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약칭으로 국제 간 통신규격을 제정하는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 거, 이거 바로 우리가 ITU-T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ITU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5번 데이터 전송에서 보호 속도가 1600보이고 트리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트리비트면은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단어를 많이 봤거든. TRI가 원래 이게 발음하기 나름인데 트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쓰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라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그 저기 있잖아요, 트라이앵글 악기 중에 트라이앵글이 이게 뭐예요? 삼각형으로 돼 있죠. 맞잖아요. 삼각형 그 철로 돼 있는 재료가 그 트라이앵글이잖아요. 땡땡땡 치는 거 트라이앵글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3개예요. 3개 3이라는 숫자랑 연관돼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트리비트 그랬으니까 1600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1600 곱하기 3 4800이 정답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맞아,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트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 아니 음악 시간에 트라이앵글 모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음악 선생님은 그러면은 당장 경질돼야지. 트라이앵글이 뭔지도 안 알려줬으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거. 자, 우리가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단말기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뭐 컴퓨터가 있어야 당연히 뭐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니까 이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왜 올레 KT 쿡TV인가? 셋톱박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개념 단말 장치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신호 변환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죠. 아까 우리 모뎀 얘기했죠. 모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유기랑 비슷한 개념인데 있어야 되고, 통신 제어 장치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2, 3, 4번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중 변환 장치라는 거는 저거 무슨 뭐 멀티 컨버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자, 67번 광섬유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거.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거는 빛을 이용한 통신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섬유 케이블이 원래 생김새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광섬유 케이블은 그 도형이 이게 만약에 케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그 코어들이 존재합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절단면으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어들이 막 이렇게 이 원 그 선이 라인인데 라인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빛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게 한 24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그런 건 24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걸 보통 코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이 아닌 거, 그러니까 단점을 고르라는 얘기죠. 먼저 전기적 잡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네, 뭐 당연히 뭐 맞는 얘기죠. 땅에다 매설하니까요. 그 다음에 광을 이용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 애초에 그래서 이 보안성이 뛰어난 게 맞죠. 왜냐면 이 케이블 자체가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무게와 크기에 이점을 갖는다. 네, 크기가 굉장히 그 바닥에 매설하는 케이블은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요. 일반 삼각 건물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케이블은 좀 가느다란 선을 쓰는데,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대역폭이 넓어서 정보 전송 능력은 향상되나 동축 케이블보다 신호 감쇄 현상이 매우 심하다. 신호 감쇄 현상이 더 심한 거는 동축 케이블이 더 심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동축 케이블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축 케이블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 그 볼 때 집 안에서 왜 그 벽에서부터 이렇게 꼽아서 쓰는 그 뾰족하게 하나 튀어나와 있는 그 있죠. 네, 그렇게 생긴 게 동축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거 되게, 네, 오랜만에 보죠. 네, TV 볼 때 원래 텔레비전 뒤에다가 연결하는 건데 그 뚱뚱한 텔레비전 있죠. 네, 거기다 연결을 예전에 많이 했죠. 지금도 물론 쓰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제 뭐 MBC 채널 나오고 뭐 유선 채널 막 나오잖아요. 네,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얘가 오히려 저항이 더 심합니다. 감쇄 현상도 심하고요. 그래서 막 지지직거리잖아요. 제대로 연결 안 하면. 네. 그래서 1번은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68번. 패키지계 뉴 미디어에 속하지 않는 거. 패키지계 뉴 미디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VTR. VTR 여러분 뭔지 아시죠?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검색해보죠. VTR 검색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VTR이에요. 예, 뭐 보통 VHS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비디오 테이프 재생기. 어우, 추억이다. 예. 뉴 미디어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디오 디스크. 아까 방금 봤죠?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냥. 자, 다음 CD-ROM. CD-ROM 뭔지 아시죠? 콤팩트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원래 DVD 또는 CD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왜 DVD 방 가면 그 DVD 이거 저장 매체 이거 CD 넣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영화 시청하고 막 그러죠. 양면 DVD도 요즘에 뭐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뉴 미디어계에 속합니다. 케이블 TV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69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로 올바른 거. 자, 이거 순서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선을 꼽아요. 당연히 뭐 통신을 할 거면 선을 먼저 꼽아야지. 케이블 먼저 꼽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전화번호 막 연결하죠. IP 주소를 막 입력하는 거야.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지. 링크 설정이 목적지 설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통신을 할 건지. 선을 꼽고 이제 대화 상대를 링크 설정을 하고 데이터 주고받고 막 메시지 막 주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통신이 끝났으면 당연히 연결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화 종료한다 생각하면 돼. 통화 종료. 통화 종료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선을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기 개념이랑 똑같아요. 선을 꼽아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링크 설정해서 전화번호 입력한 다음에
통화 다 하고 그 다음에 통화 종료 버튼 누르는 게 링크 해제, 그 다음에 선 다시 빼고, 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0번.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에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를 묻는 거. 폴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링. 예. 그러니까 폴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원래 이게. 예. 그래서 폴링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는데 IT 용어로. 폴링 그러면은 자, 보낼까 말까. 네,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보낼까 말까. 네, 이게 폴링이에요. 자, 다음 71번. 데이터 전송에서 1차원 패리티를 사용하는 목적. 자, 우리가 패리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패리티 비트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패리티 비트.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오류 검출을 하는 거예요. 오류 검사. 네. 오류 검사를 하는 기능이 패리티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패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원 패리티 비트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의 사용 목적은 2번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서 전송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 그러니까 오류를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리티 비트가 정답이에요. 근데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오류 검사 플러스 수정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해밍 코드입니다. 좀 여러분들 저 구분하셔야 돼요. 예, 오류 검사 수정을 같이 하는 건 해밍 코드고요. 오류 검사만 하는 거는 패리티 비트예요. 아시겠죠? 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72번. HDLC의 데이터 전달 모드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HDLC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단어 줄임말이니까 꼭 네이버 검색하셔야 돼요. HDLC가 뭐냐? 자, HDLC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그래서 고급 수준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 상위 데이터 연결 제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가 링크를 통해서 한 프레임씩 전송되는 비트 중심의 프로토콜이다. 그럼 이게 HDLC인데, 자, 그래서 HDLC에 보면은 전달 모드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준 응답 모드, 네. 그 다음에 비동기 균형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좀 단어 뜻풀이를 해드릴게요. 단어 뜻을 좀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 우선은 표준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자, 메시지 보냈어요. 그럼 받는 쪽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못 받았으면 신호가 못 받았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알려줘요. 이런 게 표준 응답이에요. 받았으면 받았다,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 게 표준 응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비동기라고 하는 말이 그 동기의 반대말인데, 비동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 마음대로 원할 때 막 보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원래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하나 보내고 나서 3초 기다리고 또 데이터 하나 보내고 3초 기다리고, 그러면 그건 동기거든요. 근데 비동기는 그런 거예요. 데이터 하나 보내고 한 1분 있다가 또 데이터를 보내. 또 보낸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데이터 보내. 뭔가 규칙이 없어요. 불규칙하게 지 마음대로 보내는 게 비동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동기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기 균형 모드가 있고, 비동기 응답 모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비동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예, 표준 균형 모드라는 거는 없어요. 자, 73번. 샤논의 정리에 따라 백색 가우스 잡음이 발생되는 통신로의 용량을 나타내는 식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저 공식 자체를 그냥 아예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하죠, 보통. 네, 예전에 우리 저 입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V는 IR, 그래서 뭐 오메 법칙 막 암기하듯이, 예,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예, W 로그 2 해가지고 뭐 괄호치고 1 플러스 SMB 신호대 잡음비 뭐 그런 뜻인데 하여튼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4번 다음 중 뉴미디어의 특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뉴미디어 아까 좀 위에서도 저 언급을 또 했었는데 또 나왔네. 자,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최신 기술의 어떤 동영상, 뭐 멀티미디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화질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뭐 망 사용료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은데 하여튼 뭐 대용량이나 고속성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상호작용성 및 비동기성, 예. 서로 작용을 해야 돼요. 서로 작용하고 비동기적인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왜냐면 비동기가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 그런 거예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유튜브 봐야지 했는데 만약에 이게 동기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대기 시간만 한 30분 40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 당연히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해야죠. 불규칙한 접속 인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유튜브가 바로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쌍방향성 및 탈대중화.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양방향. 쌍방향이라는 거는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보는 쪽과 받는 쪽.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공생관계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트워크화에 따른 지역별 협역화가 아니고 광대역 넓혀야죠. 협대역이 아니라 광대역으로 가야죠. 광대역 넓히는 거죠. 그래서 통신공사가 많이 구축이 돼서 인프라가 넓게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역이 아니라 광역입니다. 광역.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75번. 자, 종합정보통신망을 ISDN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칭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ISDN 그러면은 종합정보통신망이에요. 종합정보통신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 채널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 했는데 A 채널은 뭐 4kHz 디지털 전화 채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닐 거예요. 이게 뭐가 하여튼 A 채널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ISDN A 채널 검색하면은 여기에 그 나올 거예요. 이게 A 채널이 얼마지? 아마 뜰 건데 A 채널 얼마인지. 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ISDN 용어 정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A 채널은 아날로그 채널입니다. 아날로그 채널. 그러니까 앞글자 A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동작하는 전화 채널. 4kHz인 건 맞으나 디지털이 아닙니다. A 채널은 아날로그로 동작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번이 틀렸어요. 자, 76번. 베어러 속도의 단위. 베어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저는 이거 단어 딱 들으면은 처음에 그 생각 들었어요. 베어러. 베어니까 곰이네. 아니 그냥 좀 유치할 수 있겠지만, 아니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어러 속도 그러면은 곰이 약간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릿느릿하니까 얘는 비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네. 비트 퍼 세크. 네, 비트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PS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비트 퍼 세크니까 BPS가 맞는 말이에요. 아, 곰은 BPS 단위로 움직이는구나.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7번.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자, 통신 프로토콜. 우리가 프로토콜의 그 세 가지 요소가, 이거는 정보 처리 시험에서도 나오는데, 네,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자, 통신 프로토콜 세 가지. 구문, 의미, 타이밍. 그 다음에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구문이 이제 신텍스입니다. 신텍스. 의미, 시멘틱스. 네, 그 다음 타이밍.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 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로 표현하죠. 뭐 HTTP, 네, FTP 글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토콜은 의미가 있죠. 뭐 줄임말로 해가지고 HTTP는 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다 가지죠. 그 다음에 뭐 텔넷은 뭐 의와만은 뭐 원격 접속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따지는 거죠. 시간. 네. 그래서 시점, 타이밍이라는 건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격 접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뭐 집 밖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배경적인 시점을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78번. 다음 중 정보통신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표현한 거. 자,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정말 광범위하죠. 자, 그래서 그거에 맞는 표현이 4번입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해 통신처리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의 변환, 저장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 이게 바로 정보통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이 참 넓게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 왜 군대에서도 예? 정보통신 병과가, 이건 좀 그냥 저 여담인데 들으세요. 뭐냐면은 그 군대 중에서도 특히 저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 병과에 좀 비화가 있죠. 그 병과 3개를 합쳤죠. 예. 병과 3개를 합친 적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저 제대하는 인원이 많았던 이유가 병과를 괜히 합친다 그래가지고 전역자가 되게 많이 쏟아졌어요. 뭐냐면은 전산병과랑 그 다음에 전공병과하고 통신을 합쳤죠.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선공사. 예, 그거 뭐 전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IT 개발 쪽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통신 쪽. 이거는 이제 주로 뭐 무전기. 지금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그 병과 3개를 통합시켜가지고 정보통신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병과를 합쳐도 실제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 막 이제 뭐 AS 요청이 와요. 우리 저 전화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공 출신이 아니고 전산 출신입니다. 전공 출신 무사관한테 따로 전화 주세요. 다 업무를 막 튕겨내요. 뭐 난리가 났어요. 지네 업무 아니라고 다 튕겨내. 예, 그러니까 병과를 오히려 합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예, 제가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다 합쳐서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79번. 다음 중 한 노드가 절단되어도 우회로를 구성해서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통신망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링형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링. 저희 저 여성분들은 저 귀걸이나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반지 같은 거. 예, 다 링이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가 잘려도 반대로 통신이 가능한 거죠. 79번에 이 우회로를 구성해서 통신이 가능한 거 링형입니다. 자, 8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성 데이터, 화상 등 여러 종류의 정보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단일망으로 총괄적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우리가 방금도 제가 위에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원래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은 다 이 ISDN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 있죠? 그게 바로 종합정보통신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ISDN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항목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요 보기에 ISDN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일 확률이 8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기에 ISDN이 나오잖아요.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몇 년도 푼 거냐? 자, 현재까지 2001년 3월 4일 거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회차 거 또 문제 분석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업로드 할게요.